또 황정률이 거짓을 고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아서 에어컨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제 문자 그리고 조합 밴드의 동영상을 통해서 구구절절 설명한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정률의 거짓 발언과 해임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황정률은 22년 계약 당시에는 신형이 없었다고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동영상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조합은 2022년 4월 달에 옵션 계약을 했다. 옵션 계약. 그러니까 조합이라든지 일반 분양자들의 옵션 계약을 했다. 최신 제품이 살균 기능이 추가된 날짜가 24년 4월 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4년 4월 달에 최고급 사양, 살균 기능이 있는 최고급 사양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설치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에어컨의 발주 계약, 그러니까 에어컨 이제 만들어 달라. 이 발주 계약을 2022년 12월 달에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2년 4월 달에 옵션 계약을 하고 발주는 2022년 12월 달에 했다. 그래서 이 주장은 그 전에 발주가 들어가서 에어컨을 신형을 설치하지 못했다라고 살균 기능이 있는 이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죠. 2년 뒤에 시공사가 에어컨이 나오는 걸 알고 있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형 에어컨이 나오는 걸 알고 있었을까? 그러면은 그거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걸까?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자, 2022년 3월 달하고 2월 달에 에어컨을 달기 시작하고 올라옵니다. 아파트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석인 날짜 잘 봐, 기억해 이런 얘기를 하죠. 정석인님에게 날짜를 잘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22년 아까 전 보셨던 것처럼 2022년 12월 달에 시공사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제품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22년 3월 달, 2월 달부터 에어컨을 달기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날짜 잘 보라고 한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자기가 실수를 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뭐 그래서 시공사하고 2022년 12월 달에 계약했으니 안 맞다. 20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균 기능이 추가된 거를 안 해줬다 해서 사람들이 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살균 기능이 들어간 거 UV 살균 기능 탑재된 거는 언제인가 라고 보면 기사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기사만 검색해 보셔도 바로 나와요. 자, 에어컨 생산에 대해서 4월 17일 날 기사에서 어떤 얘기 99.99% UV LED 팬 살균 요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이건 기사가 먼저 떴고 LG전자 공식 뉴스룸 LG전자 공식 뉴스룸 사이트에 가면 5월 30일 날 주거용 시스템 에어컨 신제품 위에 다는 거요. 위에 다는 거 시스템 에어컨 요거예요. 보면 UV LED로 99.99% 살균하는 UV 나노 바람 요런 걸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 어떤 얘기까지 또 추가로 있었냐면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 3월 그러니까 22년 3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22년 3월에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 이미 제품은 22년 3월에 디자인상까지 받은 22년 초에 개발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황정률 얘기가 맞지가 않죠. 사실은 이거는 뉴스 기사 검색 한 번만 해보셔도 될 거를 뉴스 검색 한 번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이런 거짓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뭐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딱 보면 22년 4월 17일에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22년형의 UV 살균 기능이 탑재된 에어컨이 나왔어요. 그죠? 주거용 시스템 에어컨. 자, 뭐라 말을 합니까? 아까 거예요. 최신 제품이 살균 기능이 추가된 날짜가 24년 4월, 아니죠. 22년입니다. 22년 4월 달입니다. 자, 시공사하고 22년 12월 달에 계약하고 발주를 했는데 이 기능이 안 맞다. 아니죠. 이미 이 기능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이 기능이 출시된 최신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황정률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자, 이게 여기 있습니다. 2022년 5월 달에 시공 당시 최신 모델로 설치된다. 최신 모델. 그죠? 그러면 이미 이 글을 적었던 22년 5월 13일에는 UV 살균 기능이 들어가 있던 최신형 제품이 나온 시점이에요. 그걸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어제 문자, 9월 23일, 25년 9월 23일 문자에
예, 왜 또 뭐라고 돼 있으냐면 또 거짓이에요. 23년 1월 골조공사 15층 이상부터 생산 제품이 현장에 설치가 되었다. 그렇기에 24년 4월 최신형 신제품을 시공 일정과 부합하지 않은 현장에 설치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보낸 23년 2월 28일 문자에 보면 101동, 자, 이거 한번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101동 3층 벽체, 이제 3층 올라가고, 102동 5층 올라가고, 103동 4층 올라가고, 104동 8층, 제일 높은 105동만 13층입니다. 이게 2023년 2월 28일, 황종률이 어제 문자로 얘기한 2023년 1월 달보다 2달 더 뒤에 가야 이제야 13층을 올리는 거예요. 106동은 1층이고, 107동은 지하 1층, 108동은 지하 1층.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정보를 본인이 다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종률 발언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설치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 이미 나왔어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공식 밴드에 이 이야기를 할 때 22년 5월 13일 이 얘기를 할 때 이미 시공 당시 최신 모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신 모델을 설치를 해줬어요. 왜 이렇게 두둔을 합니까? 황종률은 아직도 시공사를 두둔을 하죠. 거짓 발언을 해가며 시공사 옵션 장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그러니까 시공사를 계속 편을 드는 거예요. 이 조합원들은 편을 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뭡니까? 정작 피해본 건 누굽니까? 시공사 옵션 장사에 놀아난 우리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시공사를 두둔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공사비 협상을 하지 못한 우리 조합입니다. 자, 공사비 협상, 참고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노란색 그래프는 누적 공정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근 가격, 주요 원자재 가격 중인 철근 가격, 이때가 돈 올려달라 하는 시점, 그리고 이때가 계약서를 작성 시점입니다. 이때에 비해서 요 가격은 올랐어요. 그런데 어째요? 주요 철근이 들어가는 이 기성금, 그러니까 누적 공정률 자체는 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위쪽으로 올리잖아요. 이때 기성금도 많이 폭발을 하고 누적 공정률도 올라가는 이 시점에는 어때요? 오히려 철근 가격이 내려갑니다. 자, 계약 당시 가격보다 얼마 안 올라요, 사실은. 10% 정도도 채 안 오르는 가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조합장이라면 해야 될 일인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시공사의 옵션 장사를 옆에서 두둔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사비 협상조차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사실상 이 근거가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 보시는 공사비를 실제로 얼만큼 지급을 했느냐라고 하고 두산건설이 ESC 관련 자료라고 해서 2025년 2월 5일날 우리 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기성금이 쫙 올라가다가 기성금이 약 50억 이상 올라가던 이 시점에는 사실상 이날입니다. 2022년 8월부터는 기성금에 대한 내용, 기성금 청구를 매달 했다라고 해요. 매달 청구하고 그 근거를 조합에 내고 기성금을 달라 요청을 했었다라고 이 문서에 나와 있는데도 우리 조합 홈페이지는 2022년 8월부터 그 전까지는 올라와 있었는데 2022년 8월 이후부터의 그 공사금, 기성금에 대한 청구 내용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때부터는 진짜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었고 공사 대금은 급격하게 올라가던 시점. 50억 이상, 여기 보면 100억 이상, 100억 이상 이렇게 올라가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죠? 참으로 안타깝죠. 오히려 공사가 많이 진행될 때 철근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다른 원자재들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이때는 안정화가 되던 시기였는데, 이럴 때 이런 거를 보고 공사비 협상을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 게 우리 조합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건 하나가 있었죠. 근래에 있었던 거. 25년도에 나타난 21년 계약서라고 해서 다운글로벌과의 시행용역 계약서 변경된 2차. 이게 발견이 되었어요. 자, 21년에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이 변경 계약서가 사실상 조합 홈페이지에 이제껏 올라오지 않다가 2021년 3월 30일 날 변경 계약을 했다라고 해놓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없었던 게 갑자기 튀어나와요. 왜요? 그 변경 계약서 없다라고 비대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다.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 변경되었었냐고 하면요. 원래는 50억 지급될 거, 그러니까 중도금 1, 2차 때 50억 지급될 거를 추가로 20억을 더 증액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
그날 올려놨었던, 그 자리에 올려놨었던 이사의 의사록에는 여기 50억에 대한 것만 있지, 이거를 증액한다, 이런 내용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잔금에 대한 내용 없었거든요. 근데 잔금도 변경됐고, 그 다음에 지급도 변경됐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변하지 않는 건 뭐였어요? 준공 후 30일 이내, 준공을 30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근데 이거 돈 다 줬다라고 하죠. 돈 다 줬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운글로벌에 총 지급해야 될 100억 다 지급을 했다라고 해요. 아직 준공도 안 된 거. 우리가 들고 있으면 이거 이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도 안 됐는데 2월 달에 이미 다운글로벌에 이 모든 금액을 다 줬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돈 없다고 할인 분양을 해야 되니 많이, 이런 시점에서 다운글로벌은 돈 다 챙겨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왜 문제인가? 자, 변경된 계약서를 올리지 않아 조합원의 알 권리 또는 의사결정권을 침해당했고요. 방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1차 변경 계약서의 잔금은 35억이었으나 2차 변경 계약서의 잔금은 15억으로 변경됐다. 중도금조차도 중간에 20억을 먼저 주게 했다. 그죠?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별 사용 승인만 난 상태인데 전체 준공이 나지도 않았죠. 잔금을 지급한 것은 배임 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죠. 이자 수익 상당에 관해서 다운글로벌에 이익을 준 것이고요. 그만큼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것이 맞습니다. 자, 이건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다운글로벌과의 시행용역 계약서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갑은 우리입니다. 조합입니다. 필요한 업무 및 계약서 작성은 의뢰 확인 및 동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다. 의리 확인하고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항을 보면 갑은 의뢰 확인 및 동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다. 모든 것들, 품위서, 지출, 결의서, 조합의 인장, 공문 등, 그래서 업무나 계약서 작성들 의뢰 확인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각각 의리 바뀐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할게 라고 하고 너거 검토해봐, 이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 다운글로벌 이사 출신들이 회사를 하나씩 차립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에 우리 조합은 일을 몰아주기 시작을 해요. 자, 도담이 설립이 되고, 이 도담은 설립일, 그러니까 개업일이죠. 개업일이 8월 3일인데 우리 조합하고는 그날 당일 즉시 계약을 했고요. 행정사법인 발은 설립일자가 10월 26일, 조합과의 계약일은 11월 6일, 일주일 만이죠. 거의 일주일 만이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 우리 분양이잖아요. 분양. 그 상가 분양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 금액이 꽤 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글로벌, 여기 강보우 이사에게 분양 대행사를 설립하게 하고, 요게 원래는 이름이 그 다운글로벌 조직도 안에 있었던 그 회사예요. 자회사였습니다. 자회사. 그거를 그냥 DNM 프로퍼티로 이름만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나서 약 45일, 43일 만에 우리 조합과 계약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분양 대행사예요. 이 분양 대행사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뭐예요? 이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실적도 없겠죠. 그죠? 실제로 실적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운의 자회사들 선정에 따른 우리 조합은 어떤 피해들을 입게 됩니까? 자, 수수료를 인상해서 주게 되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이 기존 분양 대행사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4%라서 지금 남아있는 잔량을 다 팔고 분양을 시키면 54억의 분양 수수료를 주면 됐지만, 지금 DNM 프로퍼티, 그러니까 다운글로벌의 자회사가 이름 바꾼 거죠. 여기는 수수료를 약 2배, 그죠? 4%에서 7%니까 약 2배 정도 올려주면서 94.5억,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40.5억의 그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수수료를 올려주면서. 그리고 지금 돈 돌려받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돈 돌려받는 구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포함 안 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전에 임대도 있어요. 그죠? 임대에 대한 수수료도 줘야 되고요. 거기에 또 임대가 나갔는데 또 분양이 됐다. 그럼 또 분양 수수료 2번 중복으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재분양권에 대해서는 한 건당 1,000만 원, 약 12억 5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또 DNM 프로퍼티에 줘야 되고, 아파트 재분양에 대한 거 1억 조금 넘는 금액 또 DNM 프로퍼티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비 또한 모두 조합 부담이고요. 이번에 우리 할인 분양한다,
이랬을 때 그 표를 보면 우리 돈 남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실상은 여기에 우리 브릿지 대출이자 그거 약 100억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소송 금액 진짜 작게 잡아도 1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소송 금액 얼마냐, 지금 남아있는 거 소송 얼마냐, 이런 자료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 보셨던 것 중에 이 공사비 있죠. 공사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기성금에 대한 내용, 요거 정보공개 김대수 비대위원장이 요청을 했고요. 그게 9월 2일이었고 지금 이제 15일이 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지 15일이 지났는데도 또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기성금을 청구했다고 두산건설에서 기성금에 대한 실제 나간 비용을 청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문서에도 남아있는 거를, 그러면 우리 조합은 가지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보여주지를 않아요. 왜 안 보여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도대체 왜?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 공개 자체를 전부 다 안 해주니까 조합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믿지. 이런 정보 공개조차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마누라가 돈을 어떻게 이상하게 쓰는 것 같다. 그래서 너 뭐 어찌 썼노? 한번 보여줘. 이렇게 했는데, 난 그냥 썼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내가 돈을 냈는데 내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 갚을 거 얼마나 되노? 우리 지금 돈 갚을 거 얼마나 되노? 이걸 물어봐도 답변 안 해주죠. 이거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잖아요. 소송 비용 얼마 있냐고. 몇 달 전부터 계속 물어봤는데도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시는 분 단 한 분이라도 없을걸요. 네. 자, 그리고 각종 세금 많이 나갑니다. 각종 세금이 얼마며 집행부의 임금이 계속적으로 나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언제쯤까지 끝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할인 분양을 하기 위한, 혹은 그 할인 분양으로 다른 것들로 눈을 돌리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네. 조합원보다는 내 주머니 채우기 바쁜 사람들이 지금 현 집행부입니다. 집행부라 말하기도 임시 집행부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2022년 8월 조합사업비 운영 내역에서 뭐가 나갔냐면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해서 1억 3,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금액이 뭘까? 이사회의록 2025년 7월 25일에 있다. 그 내용 여기 가져왔습니다. 조합임원 퇴직금 정산 지급 의결의 건, 회의만 건이 가결될 경우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함. 예. 그렇게 돼서 황종률 있고요. 배진아 있고요. 그전에는 이중근이 받아갔죠. 그러니까 해임돼서 가결이 되면 내 퇴직금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거 들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들고 갔습니다. 예. 돈 없어도 내 돈은 먼저 챙겨야 돼요. 그것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 있죠. 상호합의서로 황종률이 차입 약정 변경 계약, 이걸로 여기도 보면 가배도 황종률, 요거 좀 키워드릴까요? 가배도 황종률, 을에도 황종률, 요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본인이 직접 쓰고 본인이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를 들고 갔냐, 황종률 본인은. 자, 여기 있네요. 상호합의금 산출 근거 해가지고 황종률 원금은 1억 690만 원을 냈다. 근데 이자는 6,300만 원이다. 이자 10%라고 이율 되어 있죠. 1억 6천만 원 정도, 약 1억 6천만 원 정도를 본인이 들고 갔습니다. 좀 어이없지 않나요? 이 날짜가 언제냐면 2021년 11월 10일 PF 대출 일어나고 돈이 생기니까 조합에 그러고 나니까 본인은 이 돈을 챙겨갔어요.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브릿지 대출 이자 주겠다, 언제 주겠다 계속 뒤로 딜레이 시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딜레이 시키면서 정작 본인은 이 상가 차입금에 대해서 본인은 들고 갔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시공사하고도 싸워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업무 대행사에 끌려만 가는 이런 황종률 이하 현재 임시집행부는 사업을 이끌 수 없습니다. 허위주장이었죠. 허위주장. 에어컨 이 내용, 허위주장이라는 거 방금 전 보셨던 것처럼 진짜 기사 하나만 검색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허위주장을 반복하는 리더는 정말 위험합니다. 투명한 리더십 교체가 필요합니다. 자, 조합 운영은 허위나 사실 날조가 아니라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
실제로 저렇게 검색해서 단 한 번만 검색해도 나올 저거를 가지고, 이거를 조합원들을 선동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저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예,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임총 효력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또 별개로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환이 안 되더라도 이안으로 또 지금 현재의 임시 황종률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저 자리에 있는 걸 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이 비대위 사무실에 오셔서 임총 소집 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떼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감도장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자, 비대위 사무실은요, 여기 110동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분양 홍보관 바로 옆에 있는 그 동입니다. 그 동 바로 옆에 있는 동이고요. 요 사이에는 GS 편의점이 있는 그곳입니다. 자, 주소는 김해시 장유로 500, 스카이시티 상가 301동 E211호, 우편번호는 51001,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임총 소집 요구서, 이걸 보내주시면 되고, 이 요구서는 제가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임시총회 안건은 어떤 것이 되느냐. 1번부터 6호까지는 기존 것과 같은데 1호 안건과 2호 안건이 살짝 수정이 있습니다. 해산 이후에도 대의원 제도 유지하는 것들이 들어갔고요. 대의원은 이렇게 회의가 있을 때만 참석을 해서 교통비 정도만 지급을 하는 거지 추가로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2호 안건 해산 이후에도 청산인의 임기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임기제도가 있어야 청산인이 질질 끌지 않고 빨리 청산을 해야 됩니다. 해산을 하더라도 청산인이 질질 끌고 청산을 안 하는 그런 조합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청산인에게 빠르게 청산을 시키기 위해서 청산의 임무를 잘 하기 위해서 2호 안건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3, 4, 5, 6호 안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7호 안건 한번 볼게요. 자, 조합장 선임의 견. 자, 조합장 황종률이 해임이 됐다는 전제 조건에서 7호 안건이 이제 들어간 것이고요. 자, 8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사 자체를 이제는 필요 없다는 말이죠. 비상근 이사. 그러니까 한 번씩 이사에 회의만 참석하는 요 정도 수준으로 임금을 확 낮추고 그래서 비상근 이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사실상 조합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상근 이사 1인 선임의 건이고 위 4호 안건 부결을 배제 조건으로 이중근 이 해임이 되면 여기에 새로운 비상근 이사가 들어간다, 이 내용입니다. 자, 9호 안건은 비상근 이사 1인 선임의 건인데 배진하는 임시 이사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총회를 통해서 적법하게 이사를 선임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지금 이사에 대한 선임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위 5호 안건은 가부결과 무관하게 비상근 이사 1인의 선임의 건은 새롭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0호 안건 조합 해산 결의의 건 전체 준공을 정지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산도 결의하자. 우리 해산할 건지 말 건지 조합원님들 이제 한번 투표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11호 안건 외부 정밀 적발 감사 시행의 건. 그래서 우리 지금 조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외부 정밀 적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현재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임시 현재의 집행부를 더 이상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법률 대응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는 또 별개로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반드시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저희를 믿고 꼭 따라와 주십시오. 이번에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